자, 할머니랑 있어, 알았지? 아빠 엄마 볼일 좀 보고 갈게. 몇 개월 만에 이제 수아를 맡기거든요. 왜냐하면 오늘 볼 일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지금 오리가 자동문 어떻게 여는지 열쇠 이제 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. 수아를 오랜만에 맡기고 가려는 곳이 어디냐면 주소지 변경을 해야 해요. 제 주소지가 원래 난에 있다가 최근에 장인어른 집으로 바꿨다가 이제 이 집으로 또 바꿔야 하거든요. 주소지를 바꿔야지 뭐 비자 만들 때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곧 있으면 또 비자도 만들어야 해서요. 사전 작업을 해두려고 합니다. 태국에서 이제 외국인으로 살면요 90일마다 신고하는 게 있어요. 그것도 신고도 할 겸 겸사겸사 가려고 합니다. 시골에 있을 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 없고 너무 좋은데 여기는 또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. 많이 기다려야 하고 해서 살짝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. 이민국에 주차를 했어요. 요즘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장도 생겼거든요. 주차비는 20바트 800원입니다 서류를 오일이가 다 준비를 했거든요. 비자 만드는 건 이제 서류가 많은데 그건 다음에 하는 거고, 아무튼 옛날에 참 여기 왔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. 그때는 차도 없을 때라서 맨날 택시 타고 왔는데 이제 서류를 막 속된 말로 빠꾸 당했다고 하죠. 빠꾸 당하면 오토바이 택시 타고 달려가서 서류 막 떼오고 그 뭐 반복을 두세 번 해야 해요. 두세 번 했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뭐 그 다음날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점심시간 걸리면 또 1시간 기다려야 하고, 그래서 막 여기서 비디오도 찍고 그랬었는데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. 오늘도 지금 사람들 엄청 많죠. 저희 시골에서는 사람들 진짜 없었는데 아무튼 잘 하고 오겠습니다. 신고는 잘 마무리했고요. 뭐 이거 벌금 맞았습니다. 신고는 잘 됐고 뭐 아무 문제는 없는데요. 저희가 이제 벌금을 맞은 이유가 90일 신고를 했을 때 그때가 막 집도 사고 할 때라서 엄청 바빴어요. 대출에다가 집에다가 이사 준비에다가 또 최근에 또 시골 갔잖아요. 시골 갔을 때도 뭐 설마 지났겠어 하고 그냥 갔었는데 시골 갔다 오니까요 벌써 기간이 지났더라고요. 이게 뭐 비자 오버스테이 이런 건 아니라 가지고 문제는 없는데 대신에 벌금이 20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8만원 맞았습니다. 8만원. 아이고 머리야. 붕어빵이 몇 개야.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벌금 안 맞게 해야죠. 진짜 손바닥이네. 아니 우리 한 달 지나면 당연히 받아야지. 그래도 뭐 비자 만들 때 문제는 없죠? 없어요. 이렇게 외국인으로 살다 보면 이런 거 정신 못 차리고 제때제때 안 하면요 벌금도 맞고 그렇습니다. 자,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제 태국에서 암포라고 하는데 구청이 더 맞으려나? 저희가 최근에 뭐 90을 신고를 안 해가지고 벌금을 맞았잖아요. 며칠 지난 뒤에 여기 왔는데, 여기 왜 왔냐면 결혼 서류를 떼야 해요. 그래서 잠깐 왔어요. 이제 왜 결혼 서류를 떼냐, 오늘 이제 비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. 태국에서 살려면 비자가 필요하잖아요. 비자 없으면 불법 체류자거든요. 비자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1년째가 다 되어 가지고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. 일단은 결혼 서류 떼올게요.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다, 그치? 지금 맨 뜬때입니다. 이미그레이션에서 확인, 서류 확인. 그때 가장 바우스. 하기 싫지? 잘 안 되면 또 다시 해야 하고 수화 또 맡겨야 하고 하면 머리 아프다. 그렇지. 결혼 서류는 저희가 잘 뽑아왔고요. 이거를 매년 뽑아야 해요. 우리나라도 뭐 여권 사진 만들 때 6개월 이내 걸로 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. 태국도 뭐 결혼 서류를 받아오실 때 예전에는 1개월인데 지금 바뀌었어요. 뭐 2개월 안에 서류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금은 또 서류를 또 떼러 가야 하는데 은행 서류를 떼야 하거든요. 아까 전에 오리도 얘기했듯이 비자라는 게 정말 살떨립니다. 지금이야 저야 뭐 옛날보다는 나아졌고, 비자 없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비자로 입국을 하잖아요. 태국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요. 처음에 제가 태국에 살 때는 무비자로 입국해서 비자가 거의 끝나갈 때 이제 비자런이라고 다른 나라에 갔다 오면 그게 갱신이 되거든요. 베트남에 가서 했었는데 베트남 갔다가 이제 태국에 들어올 때 야 정말 떨리더라고요. 만약에 내가 이거를 무비자 3개월 갱신이 안 되면 그냥 쫓겨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떨렸고, 그리고 또 결혼을 하는데 뭐 영주권이 안 나오냐, 왜 뭐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
태국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. 1년에 몇 명 정해져 있기도 하고, 보통 사람들은 영주권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. 뭐 엄청 돈이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, 아니면 뭔가 국가적으로 엄청 위신을 높이는 경우가 있을 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영주권은 이미 까마득하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죠. 근데 1년마다 갱신하기 전에는 또 3개월짜리 뭐 임시 비자를 발급받고 1년마다 비자 갱신이 가능했거든요. 그 3개월 같은 경우에는 또 태국에서 안 되고, 태국 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저 때만 해도 3개월짜리 임시 비자를 받을 때는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했어요. 태국 근처에 있는 근교로 많이 갔었죠. 뭐 라오스, 캄보디아, 미얀마, 뭐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오스에 갔거든요. 비엔티엔. 새벽에 버스 타가지고 거기서 열 몇 시간 탔지, 버스? 12? 그렇게 해서 임시 비자를 받았었죠. 그것도 한 번 받은 게 아니고 2번 받았어요. 왜냐하면 비자를 이제 갱신을 받으려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유튜브 수익도 뭐 제대로 발생하지 않은 시기였고, 뭐 돈도 모은 것도 없었고, 이제 연장을 하려면 돈이 1,600만원 정도 있어야 해요. 통장에 그걸 3개월 동안 넣어둬야지 비자 1년짜리 연장이 가능하거든요. 그 연장을 못 해가지고 또 라오스에 갔다 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어찌어찌 돈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1,600만원을 마련해서 1년 연장을 했었죠. 그때부터 해서 좀 유튜브도 좀 잘 되고 해서 지금까지 결혼 비자를 한 6번 연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. 오늘이 6번째입니다 벌써. 참, 외국인 남편 만나니까 힘들다, 그치? 힘든지. 언제 제일 힘들었어? 매일. 아니 항상. 워낙 차에서 이동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. 비자가 없으면 태국에서 더 이상 체류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. 확실히 이민국에 오니까요, 살짝 가슴이 떨려옵니다. 이민국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뭐 복사할 게 있어요. 이제 수십 장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뭐 복사하고 있냐면, 여권에 스탬프 찍은 거 있죠. 제가 뭐 무슨 나라 갔다 왔고 뭐 여권 안에 그 정보들이 있는데, 그걸 또 복사를 다 해서 보여줘야 해요. 지금이 10시 46분인데 12시 되면 점심시간 걸리거든요. 그래서 좀 조급하게 한다고 지금 아침도 안 먹고 달려와가지고 오일이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. 오일이는 완전 에이전시 업무하는 것 같아. 행정사에서 오셨어요? 비싸요. 에이전시입니다. 옷 한 벌이면 충분하죠? 네? 으이, 뭐야. 아하, 뭐야 이거. 뭔가 불길한데, 느낌이? 일단은 비자부터 잘 발급받고 오겠습니다. 야, 가자.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만에 통과하면 이상한 거예요. 오리가 여기 파일 안에 다 준비해놨어요. 옛날에는 저희가 막 프린터까지 들고 다녔거든요.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저야 이제 오리가 잘 준비해주니까 괜찮더라도, 만약에 외국인 혼자서 준비한다? 진짜 힘들거든요. 라면 부스러기 같은 거. 아까 오리한테 뭐 에이전시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. 그게 뭐냐면,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행정사라고 하나? 행정 업무를 이제 대신 봐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. 그런 방법으로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죠. 그때 뭐 알아보면 바로는 기본 한 100단위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리가 옷 한 벌 사달라 하는 것도 정말 싸게 치인 거죠. 오케이. 지금 저희가 끝난 게 아니고요. 다시 차에 가고 있어요. 진짜 잘못하면 저희가 시골 난까지 갈 뻔했거든요. 난이라고 옛날에 저희 시골에 살았던 곳 있잖아요. 거기가 난인데, 난에서 비자를 저희가 계속 받다가 이번에 다시 도시로 오게 되면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난에 있었을 때 뭐 집 주소 서류랑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. 보면 여기 이민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 주변 국가에서 되게 많이 오세요. 뭐 미얀마, 캄보디아, 라오스. 사진도 여기서 바로 찍을 수 있고요. 복사, 저희는 여기서 복사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뭐 비자 대행도 해주고, 그리고 리엔트리가 뭐냐면, 태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밖에 나가면요, 비자가 사라져요. 이 리엔트리 비자를 받고 해외에 나가야지 비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. 이민국 앞에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풍경이죠. 저희가 처음에 비자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없었는데, 요즘에 사람들이 좀 많이 오나 봐요. 바텀타니 쪽으로 이렇게 비자 대행 업체도 많이 생기고, 뭐 복사 업체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.
제가 10년 쓴 여권이거든요. 지금 구멍이 나 있죠. 이거는 못 쓰는 건데 그래도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. 확인을 많이 해요. 저도 이 여권 받은 지 벌써 한 1년 반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쓰이죠. 안 그래도 또 서류를 더 추가로 요구하시더라고요. 혹시나 여권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다 챙기고 있죠. 이거 제가 봤을 때 계속 가지고 다녀야 해요.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. 맛있어. 맛있어? 잠시만 안 먹어도 돼. 점심 먹어야지.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. 얼씨 고생했습니다. 끝나긴 끝났는데요. 이게 좀 뭔가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. 비자는 일단 잘 나왔습니다. 근데 이걸 또 한 달 기다려서 받으러 와야 하거든요. 가격은 1900바트, 거의 한 8만원 돈 되는 것 같아요. 이걸 1년마다 해야 하거든요. 원래 한 달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이민국 경찰분이 와서 진짜 이 커플은 같이 살고 있는지 집도 확인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아기가 있으면요, 그 과정이 생략이 돼요.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인터뷰 없겠거니와 생각했었는데 검사하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무튼 쉽지 않은 비자 발급이었습니다. 열심히 위해서 준비했어. 지금 장인어른 오시죠? 동네 분들 두 분 모시고 오셨거든요. 이제 오늘 왜 동네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냐면 저희가 이제 비자 관련해서 지금 이민국 경찰분께서 오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어요. 왜 오늘 이분들을 모셨냐면 서류를 내고 또 한 달을 기다려야 하거든요. 그 사이에 이민국 경찰이 와서 진짜 이 커플은 같이 살고 있는지, 사진 그대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러 오세요. 근데 뭐 저희한테만 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. 혼인신고할 때도 증인 2명이 필요하거든요. 동네 근처에 사시는 분들, 뭐 반경 몇 킬로 안에 사시는 분이 기준이에요. 장모님, 장인어른 아시는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이제 증인이 되시는 거죠. 사디캅, 사디캅. 버kun캅, 버kun캅. 생각보다 진짜 빨리 끝났어요. 도와주신 동네 어르신들 커피값 하셔라고요. 봉투 하나 드렸어요. 또 저희 때문에 한 1시간 기다리셨거든요. 사진만 후루룩 찍고 가셨네. 야, 아무것도 안 물어봤지? Chỉ cần đi xong nhân mi thật, chỉ cần muốn cực. 한 달 뒤에 뭐 비자 받으러 가면 되거든요. 사실상 비자 받는 과정은 끝난 거죠. 여기 밑에 달아요. 이거 사진 찍고서 다 사고 있어. 아빠 노래 불러줄까? 아도. 알았어.